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정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천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가족여성 팀장입니다. 김형일 보육팀장입니다. 이영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현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3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42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 112쪽과 113쪽 두 건도 공동사항으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권고사항 두 건 중 먼저 114쪽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출산 장려책 확대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가족센터와 비전센터 건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 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 축하 선물,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등 출산 장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형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여성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확대입니다.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불법 촬영기기 수시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심 화장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 원이며 2024년 10월에 준공하여 2025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1,229만 2천 원이며 2023년 10월 준공하여 2024년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외부 강사 등 신고 지원 부적정,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 관련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은 후원금 내역을 공고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정산 소홀 관련 지적사항은 퇴직금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견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 11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연도별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협약 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일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모두 6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 내리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다음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먼저 죽산면 건의사항 안성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은 가족센터가 준공되면 센터 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중면 건의사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 제안은 현재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내리안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 외국인 주민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6년도에 6개 위원회를 10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 기준 현재 2개 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보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1월에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22명이 접수하여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 추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에 가족여성과 업무 협약 시 참석자 중식비 지급 등 총 22건에 731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가족여성과 직원 격려 식사 비용 지급 등 총 3건에 13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사항, 공사 하드급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 건축 기계회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 발생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 2022년도에 5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엔 5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여성 지도자 연수회를 통한 여성 조직의 마인드 및 역량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소모임 모집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조직 발굴, 지역 발전과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 파트너 및 활동가 등 역할 변화 및 확대를 위한 여성 리더 발굴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 보육시설 현황은 총 149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328명에 아동은 5,136명입니다. 23쪽 2022년 보조금 지원 내역은 43개 사업에 총 251억 8,121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2022년 보육시설 지도 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83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보육시설 현황은 135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230명, 아동은 4,443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023년 보조금 지원 내역은 41개 사업에 총 98억 5,317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 2023년 보육시설 지도 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총 16개를 점검하였으며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33쪽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첫 만남 이용권은 총 816명에게 200만 원씩 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 장려금은 436명에게 100만 원씩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일 현재 첫 만남 이용권 총 230명에게 200만 원씩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 장려금은 105명에게 1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체 교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정양육 지원 사업은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놀이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각종 정보 제공 홍보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 정보지 발간, 안성시 특색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예산 지원 현황은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8억 9,25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까지 세부 집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쪽 2023년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일 현재 13개소이며 6억 874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까지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학대 피해 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08건의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였고 2023년 기준일 현재 39건의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 가정 위탁 등으로 피해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절차는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학대 행위자 조치, 사후 관리로 이루어지며 학대 피해 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아동학대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여 주 1회 학대 예방 경찰관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관내 숙박업소,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에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임시출산, 보육 돌봄, 다자녀 지원을 통해 의료비, 물품, 도우미, 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내리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대동면 내리 715-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하여 2023년 3월과 5월 사례관리사와 통보원 역사를 채용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례관리, 이주민 한글교육, 러시아 통번역 지원 사업, 이주민 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실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련아 가정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대상자도 많고 일단은 근데 자료를 우선 여성단체 협의회 자료 검토를 집중적으로 좀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2018년도 거부터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2018년도 거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쭉 해 보니까요. 이제 일단 이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이 자료를 갖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쭉 자료로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관련 자료 있고요. 쭉 보시다시피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 22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저기 보존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도가 올해가 마지막이거라 18년도 거를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비 다음으로 좀 넘겨봐 주세요.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세요? 글? 불을 좀 꺼줘야 되나요? 볼까요? 네. 이게 좀 보이셔야, 왜냐면 다 읽으려면 오히려 시간 좀 더 오래 걸리고. 지금은 어떠세요? 좀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2019년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양성평등 사업 기금 사업, 그다음에 여성 지도자 연수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거, 저 19년도 거 했고요. 20년도 거 보겠습니다. 18년도 거 넘어가 주시고 19년도 거 넘어가고요. 20년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총 금액 보이시죠? 저 18년도 거부터 그러면 총 금액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아래 금액 제일 아래쪽 여기 보시면요. 사업비가 보조금이 3,88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1,518만 4천 원입니다. 18년도 거. 이제 아셔야 내용을 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9년 겁니다. 5개 사업이고요. 운영비 포함해서 5개 사업이고요. 보조금이 4,18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403만 8천 원입니다. 약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까 18년도에 3,800이었다가 거의 3,90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선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2020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똑같이 4개 사업이시고요. 5개 사업이네요. 연수회가 1차, 2차로 했기 때문에 사업은 4개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하셨고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여성 지도자 연수회 1차와 2차로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저기 옆에 보면은 사업비에 지출한 내용 합산이 좀 있고요. 자, 보조금이 3,177만 3천 원이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비를 받은 게 근데 집행액은 2,790만 8,300원입니다. 자부담을 보시겠습니다. 425만 원입니다. 근데 집행한 거는 407만 400원입니다. 자, 이제 21년도 가겠습니다.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지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 다음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여성 지도자 연수회 해서 총 사업비 보조금 나간 거는 7505만 7천 원입니다. 자부담은 26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보조금은 똑같은데 집행 자부담은 약간 추가돼서 271만 869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가 금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4,85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1,322만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비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보조금은 4,624만 7천 원이고 자부담은 1,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를 좀 넘겨봐 주시면 사업비 추이를 좀 봤습니다. 그래프로. 네, 여기는 대폭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프로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했습니다. 2019년 보조금 증가, 자부담은 감소했습니다. 2020년하고 21년은 아마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듯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2018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자부담은 약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 그 다음 자,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요. 지출 품위 결의서 첨부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19년도에는 미비합니다. 20년, 21년, 22년 없습니다. 영수증 세금 계산서 첨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영수증 내용 확인 불가, 영수증 일괄 첨부, 세금 계산서 누락 등 회계 지출의 증빙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계좌이체 확인 첨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내역 확인 불가합니다. 인쇄 상태 불량, 때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첨부, 그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그 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2022년 간사급여 인상됐습니다. 월 50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이력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근무일지가 첨부되었나 봤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근무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자, 사업 종료 후 여섯 번째 사업 종료 후 전중 후 사진 첨부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부터 21년도까지는 그나마 몇 장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진 일괄 내지는 중복입니다. 일부 첨부 및 누락입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는데 다음 해년도에 똑같은 사진이 또 붙어 있습니다. 같은 사진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각도만 좀 다를 뿐이지 본위원회 눈에는 같은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자료 첨부입니다. 틀림없이 강의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그런데 2020년도에 미비하게 쿠킹 레시피 이래 첨부한 게 답니다. 강의는 했는데 왜 자료가 전혀 없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참석자 명단 첨부 없습니다. 19년, 20년, 21년도에 식대, 간담회 명단 누락 등 22년도 출석부는 무의미하고요. 참석자 서명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냥 명단 그냥 올린 겁니다. 열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 선정 관련 증빙자료 첨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관련 공문 등 이런 게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11번째입니다. 구매물 물품 전체 사진 첨부가 돼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 22년 때까지 물품은 구매했는데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본래 검수 확인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검수 확인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담회 보고서 첨부입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2018년부터 19년, 22년 때까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특이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사유가 좀 이제 왜 추가로 줬나 이제 그거고요.
강의료 관련 소득세 직접 납부했는지. 원래 강의료 소득세 공제하고서 강의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기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무관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첨부 식대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했는데 식대는 7월 15일자 식대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비행기 탑승자입니다. 1인이 상중이라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2인이 미탑승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45명의 보험 들어져 있는데 탑승자는 43명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견적서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금액에 이제 오차가 있겠죠. 그 사람마다 이제 받는 돈이 틀리니까. 자, 간사 인건비입니다. 사업 기간 중, 자, 과장님, 이거 혹시 이 교육 받으셨죠? 가족여성과 이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혹시? 저기 과장님은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저희가 대상은 아니었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자료입니다. 자료는 네, 이거 지금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각 부서 모든 부서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해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과장 때는 참석 안 하셨어도 팀장 시절에 교육 가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거의 그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 자료가. 그리고 이제 조금 증빙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여기 가장 기본이 전중호입니다. 네. 모든 보조금 지출에 전중호 사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품 사면 물품 검수 확인하게 돼 있고 검수 확인에 그 상응되는 한마디로 물건을 샀을 때 마트에서 사진 찍고 아니면 마트에서 안 찍고 내가 가져와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업 보조금 집행할 때 보면은 그 보조금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행하라고 이제 그 결정이 나면은 공문 내려보내시죠. 보조금 이만큼 줍니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저기 지시사항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모든 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한다. 그 뒤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8년도에 12월 31일 끝난 다음에 2019년 1월 달 집행이 했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한 겁니다. 근데 인건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출근부 없다고. 자, 2019년도 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내역 수정됐습니다. 업체 상호 대신 사용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 코앞 원점입니다. 문구류 인건비는 수령자 이름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 금액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관련 세금 등 기재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각종 영수증, 계좌이체 등 증빙자료 일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대신은 강사료가 주 에듀온 소득세 납부 후 반환했습니다. 아니, 소득세 납부 주체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 지도자 연수회는 여행사를 통해야만 가능한지 간사님은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사 그냥 일체 간사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20년도 보겠습니다. 12월 17일 문구류 자부담 구입 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4년 자료 검토 결과 문구류가 제가 이제 계속 봤거든요. 20년, 21년도. 예? 문구류가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그 있잖아요. 그 강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아서 준비를 참 뭐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원들 그렇게 많이 데리고 움직여도 그 정도 문구를 써본 적이 없는데.
자, 영수증 일괄 첨부 사유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강사 마스크를 샀습니다. 강사한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나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15,000원짜리. 아니 강사 마스크 와서 못하면 보통적으로 코로나 때니까 미처 마스크 못 쓰고 오시면 다 일회용 마스크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싼 마스크를 3개나 사서 아무튼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년 물티슈를 5,000개를 홍보지 5,000개 물티슈 5,000개 삽니다. 매년. 그리고 홍보지가 8,000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홍보. 근데 홍보 효과는 얼만큼 나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이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나가시는 거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인원이 많이 나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 나가는 보시나요? 네네. 아, 관리하신다는 얘기신 네네. 거죠? 자, 저 물티슈를 주는데 이런 물티슈를 폭력 없는 홍보용 5,000개를 사는데 이런 물티슈를 줍니까? 이런 물티슈를 줍니까? 작은 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줍니까? 이거 저기 혹시 이거 얼마 정도에 맞히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금액은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보통 10매에서 20매 정도 넣습니다.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매짜리 해주십시오. 우리는 20매짜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10매에서 15매, 20매 이렇게 보통 넣습니다. 요게 물티슈가 보통 1,000원. 요거는 한 200 몇십 원에서 300원. 스티커 이렇게 뭐 이렇게 라벨 작업 해줍니다. 네네. 요거 다 해줘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많이 맞춰봤습니다. 사업장에서 저희도 교육시키고 하면서 요거 많이 맞춰봤는데, 자, 이거를 5,000개, 근데 1,000원입니다. 물티슈 가격이 1,000원이면 이런 거 사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2021년) 보겠습니다. 왜냐면 공통사항은 좀 연도를 좀 나눴습니다. 자리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해서. 자, 6월 6일 재사용 마스크 50매 지급 품목입니다. 아, 재사용 마스크를 50매, 일회용 마스크를 권장하고 그냥 이거 나눠주고 하는데 꼭 재사용 마스크, 비싼 마스크를 좀 써서 좀 의아했습니다. 22년 1월 27일입니다. 안성시청에서 70만 원 입금 통장 사본 첨부는 단순 실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보겠습니다. 거기 강사님, 준석 강사님 프로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특강을 했는데요. 여성 연수자 지도회에 또 오셨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 강사, 폭력 없는 안전 지역사회 만들기. 이 강의를 할 때는 강사분들이 강사를 오실 땐 그와 연관성 있는 자격증이 있어 갖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강사님 자격증만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자, 22년입니다. 22년이 가장 최악입니다. 22년이. 일부 현수막 위에 사진 일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일괄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별 확인 어렵고 프린트 상태 완전 불량합니다. 글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강의 주제가 적합한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양성평등은 행사가 아닌 실천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강사가 연예인이 왔습니다. 식사 인원은 명단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엔 내역도 없고요. 누락되어 있고 인원 메뉴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당 아까 앞에 사회복지학과 과장님께서 그 식사 얼마까지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냐 했더니 22년도 1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년도에 10,000원,
이렇게까지는 좀 경미하다고 그 정도까지는 좀 지금 현 물가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뭐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 30,000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성 지도자 연수에 관련 보고서 미흡합니다. 일정에 따른 내용, 사진 등 자료 전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연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아니 나 연수회에 가서 아니 관광 간 줄 알았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공통 보안 사안으로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 보안 사항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찝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보안 사안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봤냐면요. 2018년부터 22년까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용품 및 청구 관련 증빙 자료가 제출해야 됩니다. 비품 및 소모품 대장 작성이 필요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세 내용이 표기돼야 되는데 그냥 돈하고 그 달랑 이렇게 하나 써 있습니다. 자, 집행 내역은 지출결의서에 따른 영수증, 이체 확인 등 관련 서류가 건별 첨부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영수증,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등 확인 불가한 첨부 자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구매물품 전체 사진 첨부입니다. 식재료, 문구류 등 장소에서 유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천수막 등 시안, 사이즈, 게시 장소 사진 첨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2022년도에 영수증을 보면요, 3만 원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동안은 35,000원이었는데 청구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가 같은 폭에 어떻게 현수막이 35,000원짜리가 벼랑간에 10만 원이 됐는지 뭐 게시를 이거 뭐죠? 게시대에다가 걸어줘서 그렇다면은 그 게시대에 그 영수증 같이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그걸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없습니다. 간사의 급여가 나간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죠. 이력서가 있어야죠. 어떻게 이력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일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급여가 나가고 있으면 그분이 일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검수를 확인해주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또 주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강사님입니다. 강사는 당연히 프로필이 첨부돼야죠. 관련 그 경력도 있어야 되고요. 행사 일정, 장소, 별 사진 첨부 없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행사, 캠페인 등 정확한 장소가 표기돼야 어딘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중 후 사진 붙이라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조금 내려보낼 때도 써 있습니다. 제가 따로 또 체크해 놨습니다. 이 자료에다가. 자, 10번째 보겠습니다. 서류 첨부 순서 확인입니다. 보조금, 자부담, 입금통장 사본을 사업정상 자료 처음에 첨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입금돼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서류 검토 용이하게 일괄된 순서로 서류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뒤죽박죽 서류 보냐고 아주 애집 먹었습니다. 동일 업체 같은 사이즈 현수막이 공무줄 단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3,000원부터 10만 원.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학교 선정 자료가 없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다고 했다면 뭐 학교에다 신청했다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서 오늘 가서 캠페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뭐 아무 학교나 가서 막 이렇게 전단지 돌리면 되는 겁니까? 자, 물품 전달 시 수량이 없습니다. 대상 기관, 대상자에 대한 사진도 전무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쓰레기 봉지. 그 아시죠? 여기 쓰레기 봉지요. 종량제 봉투 말입니다. 그거 사셨어요. 많이. 누굴 줬는지 어디서 나눠줬는지 없습니다. 아주 많이 샀습니다. 한 400장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물품 전달 시다 다 아무것도 없고요. 자, 14번째 영수증 일관 첨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별로 해야죠. 그냥 일괄로 갖다 다 붙여놨습니다. 아니 저는 교육받을 때 영수증 왜 이렇게 앞에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목록표 쫙 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교육 잘 시켜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교육을 잘 받으니까 이거 보기가 쉽더라고요. 1번에 화장지가, 2번에 복사지, 3번에 연필이면요. 그 앞에 목록에 1번이라고 써 있으면 뒤에 영수증도 붙여놓고 1번 쓰고, 뒤에 두 번째면 2번이라고 영수증에다 써놓고, 세 번째면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그 앞에 목록표대로 영수증의 번호 매기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툭 나오면 흐려지는 영수증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그냥 붙이니까 나중에 흐려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출력했을 때 복사해서 그거 갖다 저기 원본 붙이고 복사본 붙이세요.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계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인정해주고 통과해주고 돈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네. 어떻게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간사 간담회 및 활동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거 지금 저기 횡령 안 했다고 하려면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간담회 결과 보고서도 없고요. 사진도 없고 간담회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제주도로 놀러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또 제주도라 그랬다. 제주도 아닌데도 갔었는데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예. 아니 웃지 마세요. 저 16번입니다. 전 지금 열불통이 터지는 겁니다. 식대 영수증입니다. 아까 품목도 없고 인원도 없다고 했죠. 요즘은 식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딸랑 나왔습니다. 강의 자료 교육을 시켰으면 하다못해 책자를 안 만들어서도 이런 식으로 강의 자료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 첨부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강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도 하나 없습니다. 사진도. 강사님 사진도 없어요. 자, 특강비 지급 관련 소득세 직접 납부 여부 확인. 아니 왜 소득세를 떼고서 돈을 넣어줘야지. 그분이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줄 때 띄고 주라고 교육받는데 아니 그런 교육도 안 시켰나 봅니다. 자, 사진은 확인이 가능한 사이즈로 첨부하셔갖고 왠지 아십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찍어놓고 이렇게 쬐끄맣게 뭐 붙이는 둥 마는 둥 뭐 저기 그 어디처럼 뭐 물만 떠놓고 제사 지내고 다 썼다는 듯이 막 참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20번째입니다. 사업비 관련 서류 수치기재 오류도 확인되었습니다. 연도 집행금액 인원수 없습니다. 영수증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한 번이 아니에요. 영수증 없는 거 수시로 없는 겁니다. 21번째입니다. 이체 관련 인터넷 뱅킹 이용을 권장합니다. 왜냐? 수수료 절감, 증빙자료 획득이 용이합니다. 여기 근데 뭐 인터넷을 뱅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빙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연수회는 정상 결과 외에 연수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세미나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 모색 등 단순 여행이 아니란 증빙 자료가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23번째 교육 참석자 전체 사진이 첨부되어야 출석 명부 작성 후 소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원이 진짜 갔는지 갑돌이가 간다고 해놓고 진짜로는 갑순이가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명단은 ABCD EFG 했고 진짜로 간 사람은 1, 2, 3, 4, 5, 6, 7 이렇게 갔는지 알게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조건 6항 사업 완료 후 전중 후 사진 등 기록을 유지하고 사업 종료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항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한바 이 모든 것은 지금 집행이 온전하지 못하고 보여집니다. 그건 이제 꺼주시고요. 제가 이제 보완 자료로 이 이제 원본장을 갖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하는 내가 힘들지 듣는 사람이 힘드시겠습니까? 이거를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를 다 보려고 했는데 여기 현수막 시한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임대료도 냈습니다. 임대료를 어디로 내신 줄 압니까? 아니 시에서 보조금 받았는데 문화원이죠. 문화원에다 임대료를 냈습니다. 아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왜 문화원에다 임대를 냅니까? 문화원 시건물 아닙니까? 네, 임대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원이 그럼 문화원이 잘못되고 둘 다 잘못된 거죠. 임대 계약했다고. 아니 무슨 임대 계약을 합니까? 자, 임대 받은 것을 다시 재임대할 수 없다고 법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돈을 받아갖고 다시 문화원에다 임대료를 냅니까? 그리고 제주도 비행기를 탔는데 제주도 비행기를 타서 이제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떡값을 냈습니다. 떡값을. 아니 비행기 타러 갈 때 떡 가져가면은 실까봐 못 가져가죠. 그건 떡을 갖다 3일 전에 해갖고 연수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지나서 돈 줬다고 했잖아요. 1월 1일 날. 네. 그런데 아무도 환수 조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표시까지 딱 해놨습니다. 하도 이걸 보다가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교부 조건에 회계 마감일 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전, 중, 후 사진 반드시 기록을 유지하고 사업 종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젓이 써 있습니다. 교부하면서. 그런데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쭉 이제 요리교실 했고요. 제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를 갔습니다. 아까 거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버스비를 다 양쪽을 다 냈습니다. 안성에서 가는 버스비, 제주에서의 버스비,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고 저기 원래는 일괄로 통예산으로 이렇게 주는 거 제가 이제 그거 정문위원님 꼭 써주셔야 됩니다. 모든 거에 공통사항으로 통예산 보면은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연수를 통예산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연수에 이렇게 보면은 일정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정 쭉 나와 있고 이제 연수는 이제 몇 시에 들어가서 이제 세미나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8만 원씩 18년도에 8만 원씩 16만 원이 숙박비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데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1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아니고 주중 가격입니다. 틀림없이 할인 받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하면 더 싸집니다. 그리고 조식이 포함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하지 말고 그게 여행사다 맡기더라도 영수증 증빙자료 요즘 여행사가 다 줍니다. 여기 없어요. 그래갖고 어느 여행사 거를 끊었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식대를 여행사가 식대를 발행했어요. 새끼 식대 값을 여행사가 여기서 있는 안성 여행사가 새끼 식대비를 세금예산서 발행을 여행사가 했다고요. 아니 여행사가 식당입니까? 어떻게 여행사가 식대 발행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점검하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에 돈을 버젓이 또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
봤습니다. 왜냐면 지적사항 있다고 이렇게 써놓으시죠? 보조금 결과 보고서에. 문제 없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누구를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없습니다. 전혀. 최악은 2022년입니다. 여기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도 안 했고요. 18년도 거.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아니 다른 데들은 다 정산보고 전중후 안 썼다. 이거 왜 이렇게 썼느냐. 업무상 횡령이다. 아니면 업무상은 빼버리고 횡령이다. 뭐를 돈을 이렇게 썼느냐. 경미하지가 않다. 관항목에 맞지 않다. 미리 품위 왜 사업 변경하지도 않고서 왜 돈을 썼냐. 여기 다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거 보다가 열불통이 터져서 지금 보셨지요? 한 권 보는데 얼만큼 걸리는 줄 아십니까? 민원 현장도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걸 그래서 못 봤습니다. 다 보고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하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보다 안 되겠어서 연도별로 그나마 정리를 한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거를 정리해서 조곤조곤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오늘. 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에 안성시 경기도 장애인복지 안성시 지부 하도 문제 많다.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서 아예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욕을 먹는데 제가 지부장님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류 좀 왜 또 마음대로 갖고 오면 저거를 어떻게 해서 갖고 왔느냐 막 이렇게 할까봐 가서 승낙 받고 사무국장이 직접 와서 세팅하고 간 겁니다. 여기다 사업보고서까지 왜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주무관님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사업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냐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억하니가 없어서 사업보고서 매 정산마다 따박따박 올리는데 정산할 때 결과물은 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2022년도 정혜련아 과장님 계셨죠? 네? 가장 최악이고 영수증도 없고 예? 똑같은 사이즈가 10만 원을 받고 첨부자료 하나 없고 강사 이력 하나 없는 강의료를 줬고요. 이때 누구한테 주셨는지 압니까? 여기 무슨 500만 원 줬어 강의료를. 예? 양성평등 주간에요. 강사료가 500만 원입니다. 조혜련 저기 300만 원 줬습니다. 여기에 300입니까? 네.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알고 계시네요. 누구 줬습니까? 아니, 조혜련 코미디언 강사로 그거는 22년도죠. 18년도 거. 18년도 건 제가 모르고 18년도 거는 네. 모 사찰 스님인가 드렸습니다. 500만 원. 후원금이랍니다. 아니 왜 보조금이 후원금으로 둔갑을 합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이지. 그리고 양성평등과 그분이 맞습니까? 300만 원 주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퀄리티가 높아서 강사료가 300만 원짜리가 나옵니까? 몇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강의 자료 하나도 없는데 이러고 지금 정산했다고 하십니까? 정리하시죠. 정리. 아우 나도 슬프네. 이게 무슨 개판이 이게 무슨 안성시 참 정해 좀 해주시죠. 아우 힘들어. 네? 지역아동센터 거 나왔습니다. 정산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됐는지 이거 특사경 가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여기 버섯이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또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적한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래서 없었고 자료가 따로 있다. 따로 우리가 다 봤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보시라고요. 솔직히 그 첨부물까지는 제가 다 안 봤고요. 내역서는 저희가 봤는데 첨부물을 저희는 좀 확인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정산서 낼 때 당연히 이제 붙어 기본적으로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단체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아니죠.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못 말씀하시면 안 드립니다.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복지에 똑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저기 왜 원본이 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해 당사자 관계자라고 이런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영수증, 계약서, 강사는 강사 자료, 그다음 사업 보고서까지 세팅입니다. 세팅. 풀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따로 있을까봐 못 봤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데 물품 개수가 400개인지 5,000개인지가 아니 물티슈 5,000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에서 무슨 아니 증빙 자료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지. 증빙 자료가 없는데 이게 맞다고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8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됐어요.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토근 의원님은 조금만 좀 이따가 하시고요. 그 우리 저 최승혁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의 피해 아동 쉼터 수용률이 좀 어떻게 되죠? 거기 정원이 6, 7명인데 지금 이제 그때그때 발생하는 따라 틀린데 한 서너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성시 내에 네. 학대 분리 조치 아동이 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현재요. 네. 지금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대부분 이제 학대 아동 피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과격해져서 그렇지 지금 대부분은 원가정으로 복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쉼터로 들어오면 네. 보통 몇 일 정도 조금 있는 한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도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좀 의뢰해서 여기 저희가 이제 쉼터가 여성 쉼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경기도 내 쉼터가 몇 개 정도 혹시 있을까요? 저희 팀장님께서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군데 있는 걸로 경기도에서 있고요. 그러면 저희 안성 내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안성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곳에서도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쉼터나 아동복지 시설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전국에서. 네, 입소 아동이 있으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좀 제가 한 개 봤는데 정원 수가 사실 너무 작다 보니 이게 지금 체류 기간도 사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도 체류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짧으면 3, 4일이지만 근데 저희가 쉼터로 오는 아동보다 못 오는 아동이 훨씬 많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안성은 혹시 몇 명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 혹시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들까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원 가정으로 복귀한 올해도 이제 한 39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35명이 원 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체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가는 거죠? 네,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룹홈이나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네. 그런 그룹홈으로 조금 위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을 보면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만 혹시 단속을 나가나요? 저희 안성시에서. 아니 전체 다 합니다. 아, 사립도 지도점검을 네네네. 나가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뉴스에도 한동안 보도됐던 안성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 학폭 관련해서 좀 네.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거기가 아직도 지금 운영을- 이제 거의 폐쇄 지금 폐원 본인들이 지금 이제 처벌 받으셔가지고 폐원 조치했습니다. 네, 저희 안성시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나 뭐 교사 지원비 그 등 지원하는 거 맞죠? 네. 그럼 저희가 뭐 보조금을 지원금을 조금 준다고 조금이지만 그래도 나가는 거 아닐까요? 맞죠? 네. 그러면 저희가 더 지도 점검을 신중히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대 폭력이 조금 네. 너무 심해져서 저희 안성시 내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저희 안성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생 신고 안 된 아동이 저희 좀 안성시 내에 몇 명 정도로 혹시 파악이 이것도 좀 힘들까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이제 그게 그 정부에서 명단 보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어제 그저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 보내서 조사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뭐 지자체랑 경찰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네. 좀 전수조사 한다는데 저희 안성시도 이 참에 파악을 좀 하셔서 개선을 조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예. 아 금액이요? 예. 저기 18년도 금액이 500이 아니고 400으로 정정합니다. 예. 지금 너무 지금 흥분해 갖고 제가 이 몇백이야 그래서 아까 500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400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기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 여성과가 이제 가족 여성 관련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페이지 50페이지에 보시면 학대 피해 아동 지원 현황이 있는데 요거는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도별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사례 및 조치 현황 돼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인데요. 신고 접수된 게 2022년에 108건이었고 23년도는 지금 4월 30일 지금 그러니까 4분기로 따졌을 때 1사분기 지금 지난 거거든요. 그게 한 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원가정 보호가 제일 많았고요. 뭐 가정 복귀한 사례도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발생이라고 하면 안성시 안에서 발생한 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안성시에 살고 있는 주소를 둔 아이가 된 거라고 보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신고 건수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아동의 주소지. 네. 아동의 주소지에서 그럼 대부분 그러면 발견이 되는 것은 안성시에서 발견이 됩니까? 보통 다 대부분 그 안성시에서 발견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이제 발생지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발생이 돼서 오는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발생지하고 주소지와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그러면 시에서 그거에 관련돼 있는 분 나가시고 경찰서에서도 나가시고 네, 같이 그럼 동행하고 총 있습니다. 4개 기관에서 나오셔서 그러면 그렇죠. 하시게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이는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주소지로 갑니까? 아니면 발생지로 갑니까? 아동은 저희가 그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피해 아동이 이제 상태가 심하면은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면 원가정 부모가 있는 곳에서 보호를 합니다. 꼭 주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소지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학대 아동한테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지금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정에 이제 조치 결과가 108건인데 2022년도에 원가정 보호가 103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친족 보호가 하나, 일시 보호를 하는 건 3명, 그다음에 가정 복귀한 사람은 1명으로 보여져요. 원가정 보호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조사를 나가서 원가정 보호라는 그 가정 안에서 보호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 이제 학대가 심하지 않아서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사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욱해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재학대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저희가 이제 원가정에서 그냥 그 가정 내에서 이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복귀는 뭐죠? 가정 복귀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시 보호 시설이나 장기 보호 시설에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의 원가정 복귀가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에 있어서 재발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원가정 복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일반 사례는 아니고 학대 피해 아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으로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관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결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종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기간은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수년 동안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103명의 아이들, 2022년에 103명의 아이들이 지금 원가정 보호로 지금 분류가 돼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중 몇 % 정도가 그럼 지금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반절 정도는 저희가 지금 아직도 사례 관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절 정도는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면 안성시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 건가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거나 종결을 하는 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이 될 수는 없나요? 이제 그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재학대 의심이 되거나 또 이제 다시 또 재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좀 분리를 하거나 다시 저희가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발견된 아이들이라고 하면 지금 겨우 2023년도 6월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1년 뭐 1월 달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을 텐데 학대 아동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좀 어떻게 짧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경미한 사건들도 대부분 좀 6개월에서 보통 10개월 정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좀 중요한 사건이라 사실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종결 처리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하거나 저희가 꼭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저희가 뭐 기간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종결 처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결할 때도 저희가 이제 종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종결 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저희가 종결 회의를 하고 그 종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지 종결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파악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학대 피해 아동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예방 홍보를 하시려고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아동 학대 예방 홍보를 3월부터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관내 숙박업소, 안성시 건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일반 시민 대상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저희가 지금 이제 아동 학대가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조사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근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 아이를 대고 장기간 체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숙박소 업주에게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좀 신고해달라고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동 학대가 이제 아이가 이제 영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서도 수원에서 아이가 있는 세 아이를 둔 어머님이 넷째하고 다섯째 아이를 살해를 하고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을 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더 확인할 길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만약에 낳아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산모들이 앞으로 날 아이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산모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후에는 혹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매칭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매칭을 해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아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고 뭐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했던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에게 그 명단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아동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러면 출생 신고가 있나요? 되지 않은 아이는 사실 그 시스템에 걸러지기가 어렵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출생 신고는 했는데 그 이후 기록이 없는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사가 돼서 이렇게 좀 넘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저희가 산모분들께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력이 남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낳고 난 다음에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비교를 해봐도 로스가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이아동 그러니까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 이후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시 이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출생 신고한 거랑 혹시 이렇게 대조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 징수과 질의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뭐를 봤었냐면 그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체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징수를 어디에다가 요청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애를 먹는 경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등록을 할 때는 모든 신청서를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를 추징을 하려고 할 때 또는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할 때는 그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가 있을 때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과에서도 똑같거든요. 보건소하고 가족여성과가 유기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이거저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양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좀 안성시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리 해석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제 행감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지적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거에 있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산을 받는 시스템 자체에서도 시스템화가 전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만 적발이 되는 경우예요. 물론 당연히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오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계속해서 뭘 가져오세요라고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희 지금 뭐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냥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세금도 내야 되지만 저희도 거기에 알맞은 증빙 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의원으로 와 있지만 저희도 선거를 하고 선거비 보전받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자료 가져가서 안 맞는 거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정산을 봐야지만 그것도 100%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50% 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다 올려놓고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증빙 자료로 해서 사진 하나까지 붙여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그냥 왜 그랬냐 지적만 하고 혼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그것도 더더군다나 AI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옛날처럼 종이로 사진 찍어서 프린트해서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스템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넣고 그분들이 그걸 못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잡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맨날 사람이 혼자 앉아서 이걸 갖다 다 들여다보고 하나씩 체크하고 이거 사진 가져오세요. 안 그럼 다 토해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거는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이 질의를 하나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은 진이 빠져서 오늘은 여기다가 얘기를 해야 될 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다른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전략에다도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빤히 답이 보이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 부족하잖아요. 거기다 또 인구수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대체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기계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빤히 아는데 계속 행정은 계속해서 왜 정말 1세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대로 받아갖고 오게 하고 구태연하게 하냐는 거죠. 물론 행정이라 바뀌는 게 어렵다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엄한 데다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요. 계속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료 이상으로 또 공무원들도 보셔야 되는데 공무원들 분 여기에 올라와서 앉아 계시지만 아세요? 여기서 집어서 저희가 다 얘기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행정감사에서 반복을 한다는 건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고 에너지 낭비거든요. 이 늦은 시간까지 뭡니까? 지금 9시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여성과가 제일 먼저 조금 더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여기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지원액부터 시작해서 교사의 수, 보조금의 지원액, 뭐 운영 지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스템화를 해놓으시면 돈을 받는 사람도 거기다 넣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정산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고 저희도 행정감사할 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노력을 물론 매일매일 하시는 일이 많아갖고 힘드시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선두적으로 내가 조금 덜 피곤하려면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의원들 지금 매일매일 지금 밤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맞지만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봐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얘기를 드려야 되고 그 얘기에서 답이 옳은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뭔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그동안 못했었던 보조금의 뭐뭐가 준비가 안 됐다, 심지어는 사진까지 안 붙었다는 얘기까지 계속해서 몇 번을 들으니 참 힘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거에 있어서 서류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서류를 들여다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좀 이상입니다.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는데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지금 가정여성과가 안 했어요. 아니요. 보조금을 받아 쓰시면 행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가정여성과는. 그거를 무슨 시스템화가 뭘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면밀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문제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챙겨야 되는 일,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미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잠깐만요. 그 의원님 지금 나가시면 회의 정의하고 끝내야 돼요. 나가시겠어요? 사람이 안 돼. 사람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해요. 아니 못 해요. 3명이 돼야 됩니다. 3명이 돼야 유지가 되고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끝내야 돼요. 누구? 잠깐만 있다가 나가시면 안 될까요? 네, 잠깐만. 아니 이거 지금 해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 이게 지금 위원회를 열어놓고 이거 지금 해태하시는 거라니까. 지금은 아까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이건 그냥 정의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의원도 계시니까 천천히 조금씩만 하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하세요. 정특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가 있는 관계로 말을 이어겠습니다. 사진 등이나 달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여기 사진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사진을 제출해라 사진이 없다. 그게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거 보조금 집행해주고 정산할 때에 여기 써 있는 지침입니다. 예?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사진이 미첨부돼 있다는 게 지금 생트집 잡는 겁니까? 답변을 좀 줘보셔요. 네, 저희가 그 정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이관실 의원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진 얘기를 갖고 사진을 갖고 왜 그런 사진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듣느냐고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엄밀히 전중호 사진을 붙이라고 첨부하라고 보시면 교부금 결정 및 자금 교부서예요. 교부금 결정 및 자금 교부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전중호 사진 등 기록을 유지하고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산서 증빙서라고 했고요. 아예 거기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트집이면 이게 붙이라고 해놓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양성평등 주간에 강사료를 준 거는 2018년도에 그 스님한테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후원금이라고 써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을 후원했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좀 보충 설명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라니까 좀 간단 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문화원에다 준 거는요. 1월부터 6월까지 125만 6,400원을 일괄 임대료를 8월 28일 날 줬습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 임대료인데 왜 8월 28일 날 줬는지 이게 좀 왜 이렇게 줬는지 하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자 했습니다. 물티슈가 420원이라고 해서 5,000개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15만 원씩 12개월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봐도 그 12달 강사 계획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 단체 공익 활동 해갖고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 강사료를 12번을 줬으면 여기에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냥 다 인정한다고 해도 6컷입니다. 다 인정한다고 해도 6컷. 그런데 뒤에 강사료를 보면요. 6번이 자, 강사료를 3월 27일 날 5회 거를 14만 5,050원씩 5회를 줘서 72만 5천원 250원을 일괄 줬습니다. 그 다음번에 바로 6월 달에 3회를 또 일괄 43만 5,150원을 일괄 줬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14만 5천원 아니 14만 5,050원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10월 22일 날 이렇게 해서 일괄로 계속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표에는 없었고 입증 자료도 6장밖에 없었고 6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티커는 바로 이겁니다. 시안만 있습니다. 이렇게 시안만. 이거 이제 전단지 배포했다는 그 몇천 장 마친 거 아까 앞에 전단지 개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현수막도 맞췄다는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어디에 달렸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시안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사료 수당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지급액이 300, 그래갖고 소득세 9만, 주민세 9,000원, 띄고 209만 원 이렇게 줬다고 강사료 수당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필 관련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괄 입금했습니다.
아까 식대 얘기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여성단체 협의회가 연수 간 겁니다. 연수 사진이에요. 연수 사진 쫙 이렇게 6카트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실을 또 빌렸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해서 강의실을 빌렸는데 강의실을 여기 강의실 60만 원인가 70만 원 정도 주고 빌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보면은 강의하고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 그리고 일정표 밥 먹은 시간 그 식당 영수증 그 끄는 걸 딱 맞춰보니 그걸로 이렇게 시간대 맞춰서 유추해 보건데 여기 가서 강의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대가 안 맞는 거죠. 일정 돌고 밥 먹은 시간 여기 들어가서 예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대가 영수증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봤더니 시간이 안 맞아서 특강비 400 여기 해 무슨 스님이라고 여기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보통 한 400개 하면은 언제 뭐 이렇게 사람도 몇 명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도 몇 명 이렇게 하는데 뭐 간식은 다 400개씩 맞췄습니다. 그런데 옷은 저기 그 기념 티 단체 티 또 265개를 또 단체 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강사한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강사 간담회 및 뭐 이렇게 활동비라고 업무 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9만 원입니다. 그 9만 원씩 잡혀 있는데 요거는 100% 음식만 밥만 먹었습니다. 밥만. 식대로 전액 다 나간 거예요. 인원은 안 써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런데 이게 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22년 동께 가장 심한 겁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가족여성과는 보조금 사업 있죠? 전수 다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 다시 해주시고 정태근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거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십니까? 전부 다 보조금 사업 나간 거는 네, 다시 제대로 다 확인해서 네, 정산을 다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 있죠? 전부 다 다시 받으셔갖고 다시 정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미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